하는 것입니다. 네, 1차 부검 결과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 사인이에요. 그렇습니다. 이게 10살 아이가 네. 욕조에 빠져서 익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까 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. 제가 그 아이가 둘인데 둘째 아이가 10살입니다. 그런데 그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. 그 10살짜리 아이가 빠져서 익사한다는 것 자체가 일부러 집어넣지 않는 이상. 자, 지금으로서는 익사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으로 이제 법의학자들도 보고 있습니다. 익사한 경우에, 만일의 경우 진짜 익사한 경우에 나타나는 게 선홍색 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것조차 없다는 거예요. 지금 이 피해 아동한테는요. 자, 이 속발성 쇼크라는 게 제가 한번 좀 어려운 용어여서 찾아봤습니다.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혈액순환을 감소시켜 쇼크를 가져와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. 즉 외상성 쇼크라는 건데, 자, 물고문 그리고 또 그 전에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또 그 폭행이 쇼크를 가져다 준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속발성 쇼크사에 대해서 군대 내 구타 사망 사건에서 밝혀지는 사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? 예전에 이제 이런 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. 2014년에 선임병 집단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한 윤일병 사건이 있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. 그때 당시 또 군의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또 폭행에 가담을 해가지고 더 충격적이었는데 2018년에도 이제 30대 엄마가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도 또 속발성 쇼크였습니다. 네. 자, 제가 의사들한테 좀 한번 물어봤습니다. 도대체 속발성 쇼크라는 게 이게 좀 아동 학대 사건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거냐 그랬더니만 많이 나타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런데 그닥 이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왜 그런 얘기냐 하면은 외과의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구타가 이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는지를 이게 좀 부검 과정에서 정확하게 모를 때 쓰는 것이다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그 장기간 중에서 결정적으로 사망에 든 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 이런 말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법정에 가서는 오히려 도대체 어떤 게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는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2차 부검 소견에서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나왔으면 하는 소견입니다.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1차 부검 소견입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모 부부는요, 이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졌다, 그러니까 익사했다는 표현을 썼는데, 근데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럼 욕조 안에 물이 가득했는지 아니요. 없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보도에 나온 거를 보면은 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. 만약에 물이 없었다는 게 맞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이가 이제 물에 빠져가지고 위험한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구조를 해가지고는 아이를 어떻게 살릴 생각을 먼저 하지 해야죠. 물 뺄 생각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만약에 물이 빼 있었다면 고의적으로 이거를 고무 그 밸브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빼가지고는 물을 뺐다는 거고 왜 그랬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시간적인 선후 관계로 볼 때 아이한테 물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사망을 했잖아요. 본인들의 이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물을 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런 어떤 추론을 하는 거예요.